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옥순 할머니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아들을 떠나보내고 우연히 만난 배달 청년으로부터 알게 된 진실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럼 옥순 할머니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후두둑 내리는 아침, 한옥순 할머니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빗물이 창에 맺히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더 아렸어요. 그것은 아들 태수를 떠나보낸 지 20해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옥순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어요. 그 속에는 30대 초반의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태수는 언제나 할머니의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국밥집을 잊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꿈을 찾아서라는 말만 남긴 채로요. 내가 오늘 편지라도 보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10년 전부터 태수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 옥순 할머니는 그 생각을 털어내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불행한 상상은 언제나 금물이었죠. 옥순 할머니는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여전히 작은 순대국밥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지점도 20개가 넘었죠. 하지만 그녀는 첫 가게만큼은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어요. 이곳은 태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장에 가야겠네. 옥순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차가운 비를 맞고 나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리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태수를 그리워하듯이요. 옥순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하늘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태수가 돌아올 거라는 작은 희망 말이에요.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찼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오늘 쓸 재료들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순대국밥의 맛은 신선한 재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죠. 이 국밥 한 그릇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도요. 오전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물기를 머금은 채소들을 반짝이게 했어요. 옥순 할머니는 국밥집 단골 식자재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오늘의 재료를 꼼꼼히 골랐습니다. 돼지뼈는 신선해야 했고 순대는 당일 만든 것이어야 했죠. 할머니의 까다로운 기준은 시장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오늘 뼈가 참 좋네요. 이걸로 10근만 주세요.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가게로 향했어요. 나이가 들어 예전보다 힘이 빠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든 재료를 직접 보고 고르기를 고집했습니다. 오직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지자 할머니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친절한 목소리에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1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어요. 시장 안내 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아 시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인 듯 했습니다. 고맙구나. 저기 채소 가게까지만 좀 도와줄래?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조끼에 달린 이름표에는 강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장보기를 도와주며 이것저것 물었죠. 할머니, 이렇게 많은 재료를 매일 사시나요? 그럼 우리 가게는 국물이 생명이거든. 매일 신선한 재료로 육수를 끓여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지. 민우는 옥순 할머니를 따라 채소 가게에 도착했고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파와 양파,
물을 골랐어요. 민우의 젊은 기운이 할머니에게 활력을 주는 듯 했습니다. 장을 다 본 후, 옥순 할머니는 민우에게 배달을 부탁했어요. 이 재료들 나중에 우리 가게로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가게 이름은 옥순이네 순대국밥이야. 알겠습니다. 아, 거기요? 정말 유명한 곳이잖아요. 제가 11시쯤 가져다 드릴게요. 결제를 하려던 찰나 민우가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내다가 작은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살짝 밀려 나왔어요. 옥순 할머니는 무심코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 서양식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건 분명 태수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사진. 민우는 황급히 사진을 주워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이거요? 그냥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옥순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어요. 혹시 내 아버지 이름이 한태순이? 민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죠? 그 말 한마디에 옥순 할머니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눈앞에 이 청년이 정말 태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곧 자신의 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한옥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우는 당황한 기색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옥순 할머니는 진정하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태수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태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니, 괜찮다.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니?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그 말은 칼날처럼 옥순 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던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뭐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옥순 할머니는 민우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만남과 충격적인 소식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팔을 꼭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물어봐도 될까?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민우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자신의 가족사를 캐묻는 상황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사실 가족은 없어요. 아버지도 미국에서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민우의 말에 옥순 할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태수가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민우가 어린 시절부터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 한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보내셨어요. 고등학교부터 여기서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민우의 냉담한 태도에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민우는 이미 심리적 방어벽을 높이 세운 상태였습니다. 죄송한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할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옥순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제 막 만난 손자에게 갑작스럽게 진실을 말했다가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아, 내 아버지가 오래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너무 닮았구나, 내가. 민우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저 간단히 인사를 하고 배달 시간을 약속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마침내 찾은 손자 하지만 태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흐느끼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민우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해야 했죠. 시장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태수가 떠난 이유, 민우를 홀로 둔 이유, 그리고 왜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져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은 유일한 가족인 민우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가게로 돌아와 자동화된 동작으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분주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태수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자가 있었다는 것도요. 자네가 왜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영영 물어볼 수도 없게 됐구나. 할머니는 육수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익숙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 순대국밥이 태수가 그토록 좋아하던 음식이었는데 이제 그는 다시는 이 맛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오전 11시 가게 문이 열리고 민우가 식자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민우는 더욱 태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가 웃을 때마다 생기던 그 입가의 주름까지도요. 여기 식자재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시장에서의 이상한 만남이 그를 경계하게 만든 듯 했어요. 고맙구나. 혹시 시간 있으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갈래? 민우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배가 고팠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서둘러 가장 정성스럽게 국밥 한 그릇을 끓여냈어요. 육수에 순대와 고기를 넣고 파와 고춧가루로 마무리한 특별한 한 그릇이었죠. 먹어봐라. 우리 가게 대표 메뉴야. 민우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무언가 익숙한 맛이었나 봅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 옥순 할머니는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태수가 미국에서도 이런 국밥을 끓여 민우에게 먹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고향의 맛을 그리워했을 테니까요. 내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민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따뜻한 국밥이 그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린 듯 했습니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는 바쁘셨고 저는 주로 가정부 아주머니와 지냈죠. 미국에서요. 옥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혹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니?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없어요. 한 번도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셨어요. 그냥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태수는 왜 그토록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을까요? 그렇게 원망스러웠을까요? 민우가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다른 배달도 있어서. 옥순 할머니는 민우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시장에 나올 거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나와요. 학비 벌려고 알바하는 중이라. 그렇구나. 내일도 재료 좀 사러 갈게. 그때 또 보자. 민우가 떠난 후 옥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민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 거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의 마지막에 대해서도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에게 민우에 대해 조금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대학교에 다니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 자취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 참 착하고 성실해요. 하지만 늘 외로워 보이지. 가족 없이 자란 티가 나요. 한 채소 가게 아주머니의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다니 할머니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사흘 동안 옥순 할머니는 민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멀리서 지켜보는 방식이었어요. 가끔은 시장 구석에 숨어 민우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그가 잠시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손자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할머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줄 것 같았어요. 민우의 삶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넷째 날 옥순 할머니는 또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우에게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기 위해서였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우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시장 통로에서 마주친 민우는 할머니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다가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가게에서 주말에 일해볼 생각 없니? 요즘 손이 모자라서 시급은 많이 줄게.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인지 의문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서. 옥순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냥 내가 성실해 보여서 우리 가게는 일이 많지 않아. 학업에 방해되지 않을 거야. 민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추가 수입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출근할게요. 그날 저녁 옥순 할머니는 태수의 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20년간 그대로 보존해온 공간이었어요. 청소는 했지만 물건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죠. 태수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수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태수가 젊은 시절 쓰던 일기장과 여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들을 민우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태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할머니에게 소중했는지를요. 토요일 민우는 약속대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에게 간단한 일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테이블 닦기, 주문 받기, 심지어 간단한 국밥 만드는 법까지도요. 너 손놀림이 좋구나. 아버지를 닮았어. 그 말에 민우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호기심이 어렸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 아버지를 아셨던 거죠? 옥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 사실은 내 아버지가 이 가게에서 일한 게 아니라 이 가게 주인의 아들이었단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 태수는 내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제 할머니라는 거군요.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 같은 것까지도요. 아버지는 왜 한 번도 할머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셨나요?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태수는 꿈을 쫓아 미국으로 떠났어.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했는데 점점 뜸해지더니 마지막 10년간은 아예 소식이 끊겼단다.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버지 유품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엔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일과를 마치고 민우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할머니를 초대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깔끔했어요. 민우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전부예요.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들, 그리고 태수가 쓰던 시계와 반지가 있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봉투에 넣어져 있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였어요. 이건 민우도 그 편지를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봉투에는 한국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은 한옥순이었어요. 옥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의 편지가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태수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께 편지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금방 성공해서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옥순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태수는 미국에서의 힘든 생활, 실패한 사업들, 그리고 결혼과 민우의 탄생에 대해 적어 놓았어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그리웠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국밥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자꾸 실패만 하니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 국밥집을 이어받지 못한 것도 한국을 떠난 것도 죄송했어요. 언젠가 성공해서 당당히 돌아가려 했는데 이제는 민우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저도 병이 깊어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머니께 더 큰 상처만 드리는 것은 아닐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보내지 않은 채로요. 옥순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수가 그토록 마음고생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끝내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부끄러움과 미안함이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군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던 듯 했어요. 민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자존심이 강했단다. 어렸을 때부터 늘 스스로 해내려고 했지. 내 도움 없이도 성공하고 싶었던 거야. 옥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기다려줬더라면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우야, 이제 우리는 서로밖에 없구나. 나랑 함께 살지 않을래?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우는 당황한 듯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20년 동안 저는 가족이라곤 아버지밖에 없었고 아버지마저 저를 떠났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가족이라고 하시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왜 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저를 데리고 한국에 오지 않으셨죠? 가족이라면서 왜 서로를 버린 거예요? 옥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민우야, 나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 하지만 내 아버지는 분명 널 사랑했어. 이 편지만 봐도 알 수 있잖니.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보였어요. 사랑했다면 왜 저를 한국에 보냈을까요? 왜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함께 있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민우의 말에 옥순 할머니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 했던 것이었군요. 심지어 아들에게조차도요. 난 더 이상 가족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모두 결국엔 떠나잖아요. 민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혼자가 편해요. 이런 감정을 처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전처럼 지내게 해주세요. 옥순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민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다.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기억해라,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야. 할머니는 일어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홀로 남겨진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면서 민우를 마주치길 바랐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할머니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그를 강요할 수는 없었죠.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국밥집을 열었어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묵묵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우에 대한 걱정이 자리했죠. 이 순대국밥이 우리 태수가 그렇게 좋아하던 건데 민우도 좋아할까? 할머니는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태수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국밥부터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하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폐점 시간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우구나. 민우는 머뭇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아직 영업하시나요? 옥순 할머니는 반가움에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럼 들어와라. 금방 국밥 한 그릇 끓여줄게. 민우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민우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순대와 고기를 골라 넣고 뜨끈한 국물에 파를 듬뿍 올렸어요. 마치 오래전 태수에게 해주던 것처럼요. 여기 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라. 민우는 국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옥순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미국에서도 이런 국밥을 끓여줬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요리를 자주 하시진 않았지만 가끔 특별한 날이면 이런 국밥을 끓여주셨어요. 한국의 맛이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가 멀리 미국에서도 고향의 맛을 그리워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는 국밥을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유품도 다시 살펴보고 그동안의 기억도 되짚어봤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외로워 보였어요. 사업을 했지만 늘 무언가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죠. 이제 보니 그건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였고요. 옥순 할머니는 말없이 민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어요.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사진첩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 있었죠. 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 가게의 사진도요. 민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옥순과 태수가 국밥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이걸 항상 서재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분명 소중히 여기셨던 거예요. 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태수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찍은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셨던 거였는데 옥순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했어.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하지만
분명 너와 나를 사랑했단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단단한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옥순 할머니와 민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밥은 이미 식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져 갔어요. 민우는 아버지 태수와의 추억들을, 할머니는 어린 시절 태수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죠.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갑자기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민우는 회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갑자기 나를 혼자 낯선 나라로 보내는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그때 이미 병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던 거야. 민우의 눈에 깨달음이 어렸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온 후에도 아버지는 항상 원격으로 일하신다며 화상 통화만 하셨으니까요.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것을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태수가 얼마나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왜 끝내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너에게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편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계속 실패했고 병까지 얻게 되었으니. 그 바보 같은 자존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저 우리 아들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도 분명 많이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서재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니? 서울 종로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순대국밥집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회가 되면 꼭 가보라고요. 하지만 가게 이름은 말씀해주지 않으셨죠. 옥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태수는 민우에게 힌트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군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민우가 할머니를 찾길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한국으로 보내면서 하필 이 시장 근처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자취방도 구해주셨고요. 마치 우연이라도 우리가 만나길 바랐던 것처럼.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수의 복잡한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난번에 화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20년 동안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뿐이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시니. 괜찮다, 민우야. 이해해. 나도 갑자기 손자가 나타나서 놀랐으니까.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눈에는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할머니의 손자가 맞나요? 정말로 가족인가요? 옥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 눈을 보면 우리 태수가 보여. 웃는 모습도 똑같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우야. 우리는 서로가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저 가끔 이곳에서 일해도 될까요? 학교 다니면서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국밥집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옥순 할머니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태수가 거부했던 제안을 이제 민우가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마치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이 국밥집은 언젠가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날 이후 민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할머니의 국밥집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비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국밥을 끓이는 방법, 고기를 삶는 시간, 간을 맞추는 비결까지요. 한 달 후, 민우는 자취방을 정리하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태수의 방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민우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방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한쪽 벽에는 태수의 사진이 걸렸어요. 민우가 직접 걸었습니다. 사진 속 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우는 매일 아침 가게를 열기 전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게요. 국밥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국물처럼 할머니와 손자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어요. 비록 태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이 순대국밥 한 그릇에 담겨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으로요.